윤동주의 시를 한번 배우도록 하자. 윤동주. 자, 우리 윤동주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야? 부끄러움의 미학이잖아. 부끄러움의 미학. 그러니까 모든 시의 출발이 내면적 자의 부끄러움 뭐 이런 걸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의 미학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한 가지 윤동주 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해석할 때 부끄러움의 미학 다음에 떠오르는 게 너머야. 너머. 저 너머. 자, 먼저 부끄러움의 미학은 선생님 얘기 들어봐. 이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지식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 그 부끄러움은 항상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아성찰로 이어진단 말이야. 자아성찰이 무슨 말인지 알지? 자기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뭐 이런 게 반성이며 성찰에 해당되는 거야. 윤동주 씨는 대부분 다 이게 투영돼 있어. 특히 길에도 마찬가지야. 이따가 확인해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윤동주 씨 하면 이 단어 너머라는 시어가 떠오르는데, 이거는 이런 거야. 지금 현재 있잖아. 어떤 상황에서 상황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저 너머에 있는 또 다른 존재, 또 다른 곳, 이런 것들을 향하고 지향하고 있는 시의 세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너머를 지향한 시인 윤동주라고 보통 그렇게 불러. 이 두 단어는 까먹지 마. 뭐 첫 번째 부끄러움, 두 번째 너머. 이게 어떻게 보면 윤동주 시 전체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야. 대표적인 것이 이 너머가 바로 길이란 말이야. 길. 이거 말고 또 길 말고 돌담 너머 뭐 이런 게 나오거든. 그 다음에 참회록이라는 시가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뭐 이런 게 나오는 참회록.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시가 있어. 이거 전부 다 연계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시들이야. 이런 시들이 모두 너머와 관련된 거야. 그럼 앞에서 부끄러움과 관련된 시는 뭐가 있냐면, 부끄러움 뭐 예를 들면 서시도 있고요. 이 다 시 제목이다. 십자가는 앞에서도 나왔지만 뒤에서도 나온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미학, 자아성찰, 순교자적 신앙의 길을 걷겠다. 뭐 이런 청년의 끝없는 자기성찰,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십자가라는 시야. 이거 말고 뭐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것들도 모두 쉽게 쓰여진 시. 어떤 언니가 쉽스 이랬는데 쉽게 쓰여진 시가 있어. 이런 것들은 모두 자아성찰. 대부분 주조를 이루는 건 부끄러움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되는 시는 길이라는 시야. 길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도 되고, 동시에 실제로 도상, 그러니까 길을 말하는 거, 우리가 걷는 길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죠.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혹은 실제로 길이 되겠지. 자, 그럼 본문 한번 볼까? 윤동주의 길. 자, 제일 처음에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해. 잃어버렸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작했어. 그러면 이게 뭘까요? 그러면 이게 일행이 있잖아. 일행이 서술어로 구성된 거야. 특징이지. 서술어로만 구성됐어. 일행. 우리가 겉으로 보는 형식상의 특징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서술어만으로 일행이 구성돼 있어. 이거는 당연히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관심을 끄는 역할을 하겠지. 왜냐면 갑자기 잃어버렸대. 그럼 궁금하지. 뭘 잃어버렸어? 혹은 누가 잃어버렸는데? 누가 무엇을 이렇게 궁금해한단 말이야. 관심이 증폭되는 게 첫 번째 시행이 나온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무얼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우리가 보통 물건을 어디다 둬? 주머니를 막 뒤졌어. 그래 와서 보니까 없단 말이야. 주머니는 안쪽에 있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면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면 세계. 안에 있는 거. 내면 세계. 이거는 행위야, 행위. 어떤 행위냐면 자기 내면을 살피는 행위라고. 자, 그럼 우리가 물건을 주머니에 두기 때문에 어딨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물건이 주머니에 두기 때문에 주머니를 뒤지는 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건데 주머니를 뒤봤더니 없는 거야. 잃어버렸구나. 자, 아직 뭘 잃어버렸는지 얘기 안 했는데 사실은 내면적 자아를 잃어버린 거지. 내면적 자아가 뭐냐면 본질적 자아를 말하는 거야. 조선인은 주권을 상실한 조선인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게 뭘까? 주권 회복의 의지 혹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거겠지. 근데 주머니 뒤져보니까 그게 없는 거야. 제일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를 찾아서 나가야 한다. 어디로 나가냐면 길에 나가는 거야. 길. 그러면 길이라는 게 길에 나간다는 건 찾으려는 적극적 행위지. 적극적 행위. 잃어버렸으니까 잃어버렸는데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머니 뒤져보고 없구나. 그럼 어떡할까? 그러면 길에 나가서 찾아야지 적극적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 여기서 물건을 잃어버리고 내면적 자아를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이 길이 의미하는 게 좀 커. 이거를 확대하면 삶의 길이야. 알았니? 삶의 길을 삶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걸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잃어버린 걸 찾아야 하는 거, 이게 삶의 여정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뭐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거야. 자, 잘 봐봐.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이어졌지요. 그러면 이게 쭉 이어졌어. 길 옆에 담이 이렇게 이어졌단 말이야. 그런데 잃어버린 자아는 어디에 있냐면 담 안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길을 따라 담이 있는데 계속 따라가야지. 왜? 찾아야 되니까. 근데 옆에 담이 쭉 있는 거야. 이 담 안쪽에 잃어버린 내면의 자, 본질의 자, 내가 찾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길을 따라서 계속 간단 말이야. 길이 끝나는 곳, 아니 미안해, 담이 끝나는 곳은 없다고 친다면 여기선 대문이 나올 수 있어. 쇠문이라고 했는데 굳게 닫힌 쇠문. 좀 이따 얘기할게. 자, 길을 따라서 즉 담이 이어진 곳을 가는데 그게 쉽지는 않단 말이야. 쉬운 여정은 아니야.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거다. 담을 넘으면 안 된다. 끝없이 이어지는 담의 모습은 결국 화자가 잃어버린 대상이 담 안쪽에 있고 그것을 찾는 게 순탄하거나 쉽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돌담. 여기서 담은 일종의 자아를 찾는 본질적 자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 단절이야. 단절. 딱 끊어버렸단 말이야. 찾고 싶은 마음, 잃어버린 현실, 딱 단절이 돼 있네. 그지? 경계네. 현실하고 잃어버린 현실, 찾아야 되는 이상, 요게 딱 단절이 됐다는 얘기야. 돌담으로. 이 돌담을 넘어야지만 저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야지만 잃어버린 나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계속 담이 이어졌기 때문에 길을 계속 가야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쇠문. 자, 옛날에도 뭐 이런 유리창 쇠문 이런 거 나왔는데 문은 굳게 닫아 있대. 그러면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 담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렇다면 여기서는 돌담하고 쇠문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뭐라고? 장애물. 그런데 쇠문은 있잖아. 문의 특성상 열고 들어갈 수 있어. 연결 통로야.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것을 찾으러 들어갈 수 있는 어쩌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야. 쇠문이 굳게 닫혀 있다. 열리기만 한다면.
됐니? 그러면 결국 쇠문이건 돌담이건 다 부정적이고 암울한 상황을 말하는 부분이 바로 요거다. 굳게 다져있다. 암울한 상황. 내가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 않아. 어렵다라는 게 암울한 상황이다. 쇠문이 굳게 닫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온 거 봐봐. 길 위에 긴 그림자 들이우고. 여기서 키워드는 그림자야. 그림자가 나의 분신이지, 그지? 결국 화자의 분신인데 일단 그림자는 어둡지요. 어둡잖아, 그지? 그리고 긴 그림자라고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긴 그림자가 의미하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첫 번째, 긴 그림자 첫 번째. 화자의 분신이야. 그런데 그냥 분신이 아니라 고뇌하는 분신이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잃어버렸어. 찾아야 되는데 난감한 상황이야.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찾지? 고뇌하는 화자의 모습, 그림자. 그것도 긴 그림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봐봐. 아까 뭐라 했냐면 돌담하고 쇠문은 장애물인 동시에 특히 쇠문은 억압의 상징이라 그랬잖아. 얘네들이 있잖아. 이 그림자가 화자가 아닌 경우, 요 첫 번째가 화자라고 했잖아. 화자로 보면 고뇌하는 화자의 분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화자가 아니라면 돌담과 쇠문의 그림자야. 이게 길게 뻗쳐 있는 거야. 그 말은 이게 쉽게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걸 얘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림자를 화자의 분신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동시에 쇠문과 돌담의 그림자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어쨌거나 상황은 너무 안 좋아. 잃어버린 걸 찾아야 하는데 그래서 길에 나왔는데 계속 돌담으로 막고 있고요. 쇠문이 나왔는데 그건 굳게 닫혀 있고 그림자가 딱 지고 있는데 내 그림자라면 고뇌하는 그림자고 내 자신을 말하는 거고 쇠문 돌담의 그림자라면 야 이거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들기에 자 그럼 여기까지가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가 현재적 상황이야. 안 좋다고. 잃어버린 거 찾을 수 없는 거 다 상황이 어렵지 그지? 자 근데 다음으로 가볼까? 이제부터 내가 선생님이 좋아하는 구절 뭐냐면 첫 번째 나온 이 구절이 너무나 인상적이지. 뭐라고 됐냐면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또 그리고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일단 첫 번째 거 봐. 아침, 저녁이 부정적이라면 잘 생각해봐. 이게 봐봐. 잃어버린 거야. 이것은 다시 찾는 거야. 앞에서는 부정적 상황이고 암담하다 그랬지. 잃어버렸어. 그게 끝이 아니야. 다시 찾을 수 있어. 아침에서 저녁으로. 또 찾았다고 하더라도 또 잃어버릴 수 있어. 문제는 여기서는 앞에서부터 얘기한다면 길, 과정에서 있잖아. 이게 영원히 계속될 거야. 계속 할 거라고. 시간의 연속성이라고 하지. 시간이 연속성. 아침에서 저녁,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 계속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얘기한 것처럼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길은 가다 보면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막히지 않은 길이야. 그러면 화자가 영원한 시간의 순환성을 띤 연속적인 이 길에서 잃어버린 다음에 찾는
행위가 찾는 행위 이게 계속 연속될 거다. 끝까지 찾고 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자, 돌담 왜 눈물 지었을까? 금방 찾을 줄 알았는데,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찾지 못하고 있잖아 지금. 찾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슬프다. 눈물 짓는다. 그러면서 쳐다보며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우리가 이거 그 다른 시에도 배웠는데 얘가 지금 하늘을 보니까 더 부끄러워지는 거야. 뭐가 부끄러운지부터 얘기할게. 뭐가 부끄러워? 여기서는 본질적 자를 찾지 못하는 거. 본질적 자. 이걸 다른 말로 내면적 자야. 조선의 독립을 찾지 못한다. 그것도 되겠지만 부끄러운 자를 일반적인 해석을 한다면 예를 들면 윤리적으로 살고 싶은데 윤리를 잃어버렸어. 양심적으로 살고 싶은데 양심을 잃어버렸어. 양심을 찾고 윤리를 찾고 싶어. 그런데 못 찾고 있어. 그 못 찾는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면적 자와 본질적 자를 잃어버린 부끄러운 자란 말이야. 그래서 부끄럽게 푸르게 만든 게 바로 하늘이란 말이야.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본질적 자아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움. 그 다음에 두 번째, 눈물 짓고 있었어. 자, 이거 해석 조심해야 돼. 돌담을 더듬다 찾지 못하는 상황에 눈물을 졌잖아. 이게 부끄럽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눈물 흘리면서 찾지 못한다고 슬퍼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거든. 찾아내고 말아야 하거든. 근데 날 왜 찾지 못하지 하면서 눈물 짓는 거, 그게 부끄럽다고.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이야. 자, 첫 번째 뭐라고? 자, 돌담을 더듬다 눈물 짓는 거, 이 행위가 부끄럽다. 1번. 두 번째, 본질적 자, 내면적 자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게 부끄러워. 자, 두 가지가 부끄러움의 내용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두 번째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아무리 찾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눈물을 흘려서 되겠어? 눈물 흘리고 있잖아. 부끄러워. 두 번째, 본질적 자, 내면적 자를 잃어버리고 슬퍼하고 있는 것이 부끄럽다. 즉, 회복하지 못하는 이 자체가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하늘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 맞지? 그지? 그러면 하늘을 통해서 부끄럽다고 했으니까 이거 자아성찰 매개체라고 해야 되겠지. 부끄러운 거. 자아성찰 매개체가 바로 하늘이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학 공부하는 사람 이런 거 알지?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풀은 뭘까? 길에 가면 풀이 있어야지. 이거 척박하다라는 뜻이 척박. 그러면 앞으로 이 찾는 이 길이라는 건 본질적 자, 내면적 자, 순수한 마음, 양심 이런 건데 이게 살아가는 과정이 척박한 과정이다. 현실의 과정. 현실이 굉장히 고단하고 암담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제로 길이 척박할 수도 있어. 그건 우리가 걷는 길이라고 해석했을 때 그런 거고요. 문학에서는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암담한 현실이라고 얘기한 것이 바로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본질적 자아, 내면적 자아를 찾아가는 이 길 걷는 것은 당위성을 얘기했다. 무슨 당위성? 왜 힘들고 척박한 환경 이 길을 가야 될까? 이유야 이유. 이거를 정당성? 길을 계속 가야 되는 정당성. 이유란 말이야. 담 저쪽에 아직 내가 남을 때 내가 뭘까? 내가 찾아야 되는 거야. 뭐야? 본질적 자, 내면적 자. 그러니까 계속 문이 열릴 때까지 가야지. 저쪽 담으로 갈 수 있을 때까지 가야지. 그래서 결국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즉 본질적 자, 내면적 자. 하나 더 할게. 이걸 이상적 자라고 해도 돼. 이건 학교 선생님이 어떤 걸로 가르쳐 주시는지 딱 본 다음에 그걸로 암기하도록 해. 암기할 부분도 있어. 시에서. 결국
그래서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이유란 말이야. 계속 가야 하는 정당성, 이 이유가 바로 이거고, 마지막에 내가 산다는 것, 길을 거는 것처럼, 만약에 길을 거는 것을 삶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잃은 것은 본질적, 내면적, 이상적 자아고요. 여기서 화자가 왜 계속 걸어야 되는 줄 알아? 결국 이것 때문이야. 담 저쪽에 있는 까닭이고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서 계속 가야 된다. 이 길을 가야 된다.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인생을 살아가다라는 뜻이야. 알았니?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야. 실제적 행위와 삶의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마지막에 잃어버린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길을 가는 거고 살아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지. 알았니?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길을 가는 정당한 정당성, 타당성, 정당성이라고 하자. 계속 가야 하는지를 물어보면 잃어버렸으니까 찾아야죠. 이런 것을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그 포인트, 핵심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자, 그러면 이 시가 자아성찰 과정을 통해서 원래 본질적 자아의 회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이 시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도. 첫 번째, 이 시는 상징적인 시어를 쓰고 있다. 뭐죠? 대표적인 게 길이죠, 길. 상징이라는 게 뭐냐면, 잘 들어봐. 구체적이고 보이고 만지고, 아니, 아무튼 디테일한 거야. 근데 그 안에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이 길은 우리가 밟고 다니고 마주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 삶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사랑하는 건 눈으로 만지고 볼 수가 없지. 이렇게 추상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상징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 한번 볼까? 비둘기. 비둘기 우리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근데 비둘기가 마음껏 그 창공에서 활강을 하고 선회하고, 이거 자유, 평화를 상징하는 거야. 비둘기가 마음껏 나는 하늘, 이러면 바로 자유와 평화를 상징한다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자, 상징적 시어 길 까먹지 말고. 두 번째, 말하는 투가 고백적이다. 그치? 담담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리고 담담함 속에서 윤동주 씨의 특징은 바로 의지적이라는 게 중요해. 이육사 씨는 있잖아, 겉으로 막 다 드러내. 차라리 교목이 되리라, 뭐 이런 식으로 격정적이고 터프하게 마초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윤동주 씨는 주제는 똑같아. 잃어버린 걸 찾는다는 건 조선이 주권을 상실했으면 주권을 찾는 거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윤동주 씨를 현실 반영론으로 일제강점기로 하면 다 주권 회복의 간절한 영혼이거든. 이육사 씨도 똑같아. 조국 독립의 간절한 영혼이야. 근데 표현이 이육사는 고백적이고 다소 어조가 여성적이야. 여성적. 근데 이육사는 마초라 했지 남성적이란 말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뭔데요? 경어체다. 경어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읍니다. 여기 보면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에 비읍니다 나오죠. 끼고 갑니다. 갑니다. 비읍 나오죠. 경어체를 썼단 말이야. 고백적이고 경어체에 어조를 쓰고 있다. 상징어 소재는 아까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담 이쪽과 담 저쪽이 있네. 담 아까 뭐라 했지? 단절, 내면적 자아, 현실적 자아, 혹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데 장애 요인이 되는 게 담이라 했잖아. 담 이쪽은 잃어버린 현실을 말하는 거야. 현실, 현재 상황. 그 다음에 여기는 넘어잖아. 담 넘어. 아까 넘어의 미학이라 하는데 넘어가 바로 이상과 대별되는 게
현실과 대별되는 게 이상이죠. 그러면 이건 지향이라고 하는 거지. 너머에 대한 지향. 아까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현실의 자아가 되겠어. 지금 현재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걸 잃어버린 현실적 자아가 있는 공간. 그러면 이쪽은 본질적 자아가 있는 거죠. 이 본질적 자아는 내면적 자아 혹은 이상적 자아라고 해도 비슷한 말이야. 자, 그래서 이쪽과 저쪽. 그러면 현실의 자아가 이쪽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본질적 자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찾으려고 계속 가는데 담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길을 가는 것은 찾으려고 하는 거야. 저쪽에 잃어버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가야 된다는 거지. 당연히. 계속 길을 걷는 이유가 뭐라고?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가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거,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거 한번 볼까? 네 번째. 고등학교 가면 원래 그런 거야. 자, 시선의 이동이다.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 첫 번째, 1형부터 4형까지는 길을 가고 있는 거야. 돌담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돌담이라고 하든지 길이라고 하든지 하는 거지. 그런데 5연에 가면 어떻게 되잖아? 비로소 하늘을 본단 말이야. 됐죠? 그러면 1형부터 4형까지 돌담을 바라보고 길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 뭐 하고 있을까? 부끄럽게 긴 그림자 나왔지? 고뇌하고 절망하고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바뀐다고 얘기했잖아. 긴 그림자가 고뇌하고 절망하는 화자의 분신이라고 얘기했지. 혹은 쇠문이나 돌담이라면 넘기가 수월하지 않은 그림자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현실 상황이 찾기가 힘들구나. 고뇌와 절망의 상황이라면 하늘을 쳐다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이거는 다짐과 염원이야. 다짐과 염원. 꼭 찾겠다는 염원, 난 찾고 말겠다는 다짐. 그러니까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뀐 거지. 그러면 5연에 가서 완전히 바뀐단 말이야. 고뇌하는 모습. 뭘 보고 다짐하냐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해봐. 하늘을 보고 뭐 맹세하잖아. 하늘을 보고 기원하잖아. 그런 의미라고. 하늘을 보니까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 왜? 푸른 하늘이잖아. 나의 민낯을 확실히 보게 해주는 거야. 그거는 현실의 자아잖아. 그지? 현실의 자아는 다 잃어버렸단 말이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늘이 푸르니까 내 그 현실의 자아의 부끄러움이 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럼 성찰로 가는 거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시험 문제 나올 것은 상징적인 시어. 아까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길은 진짜로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 찾는 과정. 두 번째는 인생의 행로가 이제 여정이란 말이야. 길을 떠나면 여행을 하잖아. 여행길. 그거랑 똑같은 거다.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 돌담, 쇠문. 이건 아까도 나왔어. 부정적인 시어죠. 결국 장애물이다. 어떤 장애물? 잃어버린 자아를 찾기 위해서 현실적 자아가 길을 가고 있는데 내면적 자아, 본질적 자아, 이상적 자아, 잃어버린 자아를 찾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자, 그 다음에 하늘이 의미하는 건 상징 아니다. 자아성찰 매개체. 아까 나왔던 거. 스스로를 반성하는 매개체라고. 하늘을 통해서 스스로를 반성하는 매개체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번부터 아까 얘기했는데 선생님 질문 한번 던져볼게. 자, 이 시의 제목 길은 그냥 길을 가는 행위만을 얘기한다. 틀렸지? 인생의 삶의 여정, 행로도 포함하는 거야. 그래서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비읍니다. 비읍니다는 뭐라고? 경어체 어조가 드러난다. 그 다음에 장애물에 해당되는 시어는 돌담, 쇠문이요. 그 다음에 시적 화자가 찾고자 하는 대상은 뭘까요? 그러면 본질적 자아. 이 말은 이상적 자아, 내면적 자아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어. 알았니?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윤동주의 길을 차근차근 이야기했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해설을 해줄게. 설명을. 1941년도에 발표된 이 창작시 길은 말이지, 원래 윤동주 시 하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이 있어. 그거 거기에 수록된 작품이야. 이 길은 있잖아, 우리가 흔히 걷고 있는 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인생의 여정이고요. 길을 걸으면서 하고 있는 행위는 잃어버린 참된 자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행동으로 형상화된 거예요. 형상화란 말은 보여준다, 드러낸다, 나타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가 길을 걷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얘기야. 그리고 1원부터 4원까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돌담 때문에, 쇠문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단 말이야. 절망하고 보내야지만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찾아야 되겠다, 꼭 찾고 말 거야. 5연으로 가면서 염원과 다짐이 나온다. 결국 잃어버린 나를 회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화자의 모습이 마무리돼 있어. 그러면 이걸 일제강점기 현실 반영론으로 얘기한다면, 주권을 상실한 조선인의 지식인으로서 주권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의지를 잃었단 말이야. 그게 잃어버린 자아야. 알았니? 독립의 의지. 그러면 식민지 현실 살아가는 조선인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아야 되겠지. 독립의 의지를 찾아야지. 끝까지 찾아야지.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 그걸 포기하면 안 되겠지. 그지? 물론 풀 한 폭이 없는 길. 이 말은 현실 반영론으로 얘기하면 찾는 과정, 독립의 의지를 찾는 과정이 어렵다도 되지만 찾는 과정에 위험도 있고 억압도 있고 그 다음에 두려움도 있고 일제의 어떤 횡포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 길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그 끝끝내 찾아가야 되겠죠. 끊임없이 길을 걸어야 되겠죠. 이유는 뭐야? 내가 찾는 게 담 저쪽에 있으니까. 참된 자아도 좋지만 독립의 의지도 있어요. 그래서 해석을 보편적 해석으로 하면, 만약 윤동주가 지금 이 시를 썼다, 그럼 뭔지 아냐? 양심을 찾아야 되고요, 윤리를 찾아야 되고요, 도덕을 찾아야 되고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로서의 사랑을 찾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야 보편적인 건. 아까 현실 반영론은 일제강점기 현실이라면 그렇게 해석한다는 뜻이지. 자, 여기 지금 보면 학습활동 1년부터 7년까지 정리해 놓은 거 잘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시간의 연속성, 계속해서 찾을 거다. 영원히 찾을 거다. 언제까지 찾을 것 같아? 찾을 때까지. 자, 윤동주의 길이었다.